스트리밍 시장의 승자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모든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고정관념이 현재 투자의 기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글로벌 패권 다툼의 이면에서 대한민국 토종 기업들은 조용히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거대 자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마주할 거대한 부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는 바로 지금이 진입의 적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각축전, 그리고 그 이면의 진정한 승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실체를 파헤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장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성장률의 이면에는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치열한 벼랑 끝 전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거대 플랫폼들은 이제 제4을 깎아먹기식 치킨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지표는 폭발적이던 신규 가입자 증가 곡선이 완만하게 꺾였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특수로 거침없이 팽창하던 시장은 엔데믹 전환과 동시에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파이를 키우기보다 타인의 몫을 빼앗아야 하는 잔혹한 약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은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던 구독자들이 치솟는 요금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서비스를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브랜드 충성심만으로는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엄중한 경고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토종 플랫폼들이 약진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고한 아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면서 기존의 독점적 지위 또한 위태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통해 정면 승부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같은 킬러 콘텐츠 확보 전쟁은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재무제표에 막대한 중개권료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멈출 수 없는 출혈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회당 제작비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일이 이제는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흥행 실패 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자칫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위협하는 거품 붕괴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상파를 포함한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 매출 급감은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 구축해온 제작 인프라와 인재 양성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단순한 플랫폼의 교체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재편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혼란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특유의 정서와 트렌드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틈을 영리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로 차별성을 확보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대중을 매료시키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한 뒤 곧바로 해지하는 메뚜기족의 확산은 플랫폼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저해하는 이러한 변동성이야말로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고객 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순이익률은 급격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과 멤버십을 결합한 번들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 시청의 차원을 넘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장악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을 넘어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콘텐츠 수급 비용의 가파른 증가는 결국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당장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 중소형 제작사들은 생존을 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IP를 확보해 협상력을 높일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강력한 IP 비즈니스로 확장할 잠재력을 지녔는지 선별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제작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자생적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글로벌 히트작을 배출해도 추가 수익이 플랫폼에 귀속되는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곧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신속합니다. 이는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치열한 속도전을 견딜 자본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기업만이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를 겨루는 일종의 체력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고갈된 기업은 합종 연행을 통해 활로를 찾거나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 조정기가 지난 뒤에는 생존한 소수의 승자가 시장의 모든 과실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투자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고도의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라인업보다는 실질적인 가입자 유지, 락인, 효과와 수익성 개선 지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에서 벗어나 냉철한 데이터와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 시장 쟁탈전이 한국이라는 테스트베드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검증된 승리 모델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 플랫폼의 성공 방정식이 향후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이 혼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거대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기존 강자가 주춤하는 사이 새로운 패권자가 탄생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가올 미래의 부는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계를 201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은 인류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TV를 시청하던 습관이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며 본격적인 온디맨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LTE와 5G로 이어지는 통신망의 혁신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비로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현재의 OTT 경쟁 시대를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국내 시장은 방송사 VOD, 다시 보기,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사 콘텐츠의 독점적 지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결국 글로벌 거대 기업의 시장 주도권을 내어주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상륙은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업계는 한국 특유의 폐쇄적인 방송 환경을 근거로 해외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치며 낙관했습니다. 결국 이 오판은 국내 경쟁사들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간파하여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본을 직접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나 킹덤 같은 대작들은 콘텐츠의 질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유료 결제를 해서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방송사와 통신사들도 비로소 실질적인 위기감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플랫폼만으로는 거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이들은 본격적인 합종연행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협력하여 옥수수와 푹을 통합하고 웨이브를 출범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통합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결합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에 가까웠습니다. 파편화된 콘텐츠만으로는 넷플릭스의 방대한 라이브러리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부의 강력한 위협이 어제의 적들을 손잡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 CJ ENM은 티빙을 분사하며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방송 채널의 영향력보다 지식재산권, 즉 IP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 현재의 티빙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2020년 발발한 팬데믹은
시장의 시계를 10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이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엔터테인먼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입자 수와 시청 시간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업들에게 시장이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시기 축적된 막대한 유동성은 각 플랫폼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익성보다 가입자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제작비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목격되는 수익성 악화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시기에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사업 방식을 지닌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커머스 강자 쿠팡이 쿠팡 플레이를 출시하며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이들은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배송 멤버십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기존 OTT 업체들의 가격 정책을 무력화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비자들은 콘텐츠 이용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쿠팡 플레이의 등장은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 구도를 단순한 콘텐츠 싸움에서 플랫폼 생태계 간의 전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가세는 시장의 파편화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은 한정적인 반면 구독이 필요한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된 구독 피로감은 사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혜택만 취하는 체리피커로 변모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플랫폼의 가입자 락인 효과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한 뒤 즉시 해지하는 이른바 메뚜기족의 증가로 인해 기존 수익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플랫폼들이 더욱 자극적이고 화려한 오리지널 콘텐츠에만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작비 조달에도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경색은 방만하게 운영되던 플랫폼들에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전략 수정을 강요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논의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지금의 상황은 시장이 성숙기를 넘어 치열한 생존기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CP 간의 갈등 역시 이 역사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폭증하는 트래픽 비용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를 둔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법적 공방의 결과는 향후 스트리밍 서비스의 원가 구조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OTT들이 앞다투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막대한 제작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이미 선 상태입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은 해외 진출 전략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 자본의 논리,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연쇄작용을 파악해야만 향후 전개될 합종연행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단순한 시장 변화를 넘어 미디어 권력의 거대한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방송사에서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대 자본과 결합한 슈퍼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던 기업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한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 한국 스트리밍 시장은 운명의 향방이 결정되는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나 그 흐름과 양상은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승자가 갖춰야 할 핵심 조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 퀄리티에만 의존해 투자하던 시대는 이미 2016년에 막을 내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현재가 한국 스트리밍 시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곡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뒤엉켜 만들어진 이 복잡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어낼 단 하나의 칼이 필요합니다. 그 칼자루를 거머쥐는 기업이 향후 10년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 플래시 셀의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처참한 재무제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적나라한 수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이 시장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흔히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관련 기업들의 수익 또한 천정부지로 솟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3년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OTT 기업들의 합산 영업 손실은 무려 수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출 증가 속도보다 수익이 채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비용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수익 구조의 근본 원인은 넷플릭스가 촉발한 제작비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에 있습니다. 과거 회당 4, 5억 원 선이었던 텐트폴 드라마 제작비는 이제 회당 30억 원을 가뿐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자금이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영을 압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한 토종 플랫폼은 대작 드라마 한 편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 유입은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작품의 흥행 실패 직후 경영진은 곧바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작품의 실패를 넘어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기본 공식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용자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지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출시되는 달에만 구독하고 시청 후 즉시 해지하는 콘텐츠 메뚜기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쉼없이 대작을 쏟아내야만 하는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출혈 경쟁 속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사례가 바로 쿠팡플레이의 등장입니다. 드라마 제작에만 매달리기보다 SNL 코리아와 같은 예능과 스포츠 독점 중계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콘텐츠의 예술성보다는 이용자를 플랫폼에 강력하게 잔류시키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한 전략이 시장에서 주요했습니다. 실제로 쿠팡플레이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 지표에서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단숨에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한 경쟁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 쿠팡플레이는 이커머스와 연계된 멤버십 전략으로 내실을 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경쟁을 넘어 시장의 판도가 거대한 유통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티빙과 웨이브 같은 기존 강자들은 생존을 위해 합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병 논의는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 확장이라기보다 홀로서기가 불가능해진 시장 상황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두 플랫폼의 중복 가입자 비율과 누적 결손금을 고려할 때 합병 이후에도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치열한 난전 속에서 과연 누가 비용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가입자 수의 증가를 과시하기 위한 표면적인 지표는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과 콘텐츠 수급 비용의 효율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유출된 업계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 로컬 플랫폼이 단 2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플랫폼들은 콘텐츠 수급 경쟁에서 뒤처지며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용 중인 스트리밍 앱 중 절반은 3년 이내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띄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1년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던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강한 IP를 보유한 글로벌 공룡 기업조차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국내 사용자들의 높은 안목을 충족하지 못해 도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자본과 IP만으로는 결코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반면교사의 사례입니다. 결국 승패는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자본을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타깃 시청층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제작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 증권가에선 진정한 가치를 지닌 플랫폼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한창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애국심에 기대어 토종 OTT를 지원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시점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필승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화려한 신작 발표회가 아니라 정적 속에 발표되는 분기 실적 보고서의 구석진 곳에 숨어있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기업은 단순히 콘텐츠를 파는 곳이 아니라 콘텐츠를 무기로 사용자의 시간을 점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넘어 쇼핑, 금융,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선장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화려한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용 구조 속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미래를 선도할 히든 챔피언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 기업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확고한 투자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결말은 결국 소수의 승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적 구조로 기결될 것입니다. 수많은 플랫폼이 명멸하는 혼돈 속에서 누군가는 손실의 비극을 겪겠지만 승자의 주주가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거대 권력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위기라 외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흐름을 읽고 미래를 선점할 개척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소비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금을 배당으로 환원받는 시스템의 소유주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에게는 시련이 닥치겠지만 시대의 파도에 올라탄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와 축복이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승자의 자리에 서서 내일의 결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만 남았을 때 손에 쥐는 것이 허무함일지 혹은 확실한 수익의 확신일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리밍 전쟁의 최우승자가 가려지는 날, 여러분은 관중석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